11시 15분에 떴다고? 그럼 거의 지금 10시간이 넘었다는 건데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즙 한번 뿌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논쟁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린내를 지워주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반대로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먹는 회는 굉장히 싱싱한 통제된 상태에서 썰어낸 화로회 또는 숙성회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뿌려봐야 생선 고유의 맛만 해칠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조금 더 신빙성 있는 말일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한 답은 개인이 사실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제가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선회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가 사라진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회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가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선회와 레몬즙을 검색하면 생선회에 레몬즙을 왜 뿌리는 걸까? 라는 질문에 비린내를 제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레몬에는 구연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산성이라는 의미예요. pH 농도 6 이하일 때 보통 산성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회는 염기성, 즉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산성의 레몬즙과 염기성인 이 비린내가 만나면 레몬의 신맛도 없어지고 비린내도 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향신문에 생선회 레몬즙을 짜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몬즙은 신선도가 떨어진 생선회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암모니아가 발생할 때 뿌리는 것, 싱싱하다면 레몬즙을 뿌릴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기사에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비린내를 지우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리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자,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린내를 수용하는 것이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미세한 비린내도 굉장히 지독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쫄깃쫄깃한 식감은 그대로 취하되 자기한테는 거슬리는 향들을 지우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양식이 되지 않은 한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 이때는 사실상 우리가 자연산으로밖에 회를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지금처럼 운송 시스템이나 냉장 시설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린내가 좀 났던 그런 회들을 접할 때마다 레몬즙을 짜서 먹으면 괜찮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레몬회에 들어있는 요 산물질이 염기성이 회에 뿌려지면 비린내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문제는 이 생선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과 향도 같이 지워진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사실 양식을 대부분 살려서 놓고 있잖아요. 손님이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 썰어다가 내는 것이 화로회인데 냄새 맡아보면 거의 무치에 가깝습니다. 너무 싱싱해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레몬즙 뿌리면은 득보다 실이 많겠죠. 숙성에는 몇 시간에서 심지어 일주일까지 숙성시켜서 내기도 합니다. 아미노산이라든지 감칠맛 성분을 담당하는 이노신산 같은 것들이 최대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 생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고소한 풍미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 또 단맛까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숙성회를 먹는 것입니다. 그 회에도 비린내가 날까요?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선 전제가 있습니다. 닭이든 돼지든 소든 이 세상에 어떤 생물이든 숨통이 끊기면은 그때부터 몇 분 이내에 사후 경직에 들어갑니다. 사후 경직이 근육이 굳어지는 거예요. 생선살 같은 경우는 그때가 아주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식감인데 경직이 개시기 전에는 오히려 더 물컹물컹합니다. 경직이 개시가 되면 근육이 땡땡해지면서 꼬리 같은 경우는 살짝 말려서 올라갑니다. 30분 이내에 이 사후 경직이 풀리기도 하고요. 흰살 생선, 큰 돔 같은 경우는 5시간, 6시간 이상 사후 경직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먹으면 탱글탱글한 식감을 맛볼 수가 있겠고 또 어느 정도 숙성된 그런 맛도 즐길 수 있겠죠. 자, 사후 경직이 일단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완기에 접어듭니다. 단단했던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풀어지는 그 시기가 되면 이제 회가 무르다고 해요. 과숙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초밥용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완기가 지나면 자기 소화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무조건 조리용인데 비린내가 나거나 또는 이 균의 증식이 염려가 돼서 레몬즙을 뿌려 먹어야 된다면 이완기를 지나 자기 소화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애초에 회로 먹을 상태도 좀 아니지만
그것을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레몬즙을 뿌리는 것이 병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한간에는 생선을 레몬즙 뿌리는 이유가 장가시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레몬즙이 됐든 식초가 됐든 요 산이 들어있는 물질에 생선을 담가 놓게 되면 가시가 물러지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담가서 한 30분은 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거 진짜 논란이 많습니다. 생선에 레몬즙 뿌렸을 때 살균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게 2018년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서울신문입니다. 회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가 없어진다거나 살균 기능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레몬즙을 바르는 정도로는 살균 기능도 거의 없다고 하니 회를 먹을 때는 생선 근육 자체 식감을 즐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게요. 레몬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세균을 싸고 있는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 살균 작용을 한다. 생선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는 것도 이런 이유이며, 식후에 레몬을 잠깐 물고 있으면 잡균을 제거해 충치나 구내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언론사마다 지금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연합뉴스인데 1992년도에 나온 되게 오래된 기사네요. 콜레라, 이게 레몬즙이 타고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레몬즙은 콜레라 균의 번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살균 기능까지 갖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몬즙과 물의 비율을 1대 500으로 했을 경우 5분 만에 물에 들어있는 박테리아의 75%가 소멸했고 15분이 지나자 100%가 소멸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회에다가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살균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살균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그 콜레라균 실험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레몬즙 뿌려놓고 10분 동안 기다리나요? 그렇진 않죠. 레몬즙을 뿌려서 그냥 먹습니다. 뭐 처음에 나오자마자 미리 싹 뿌려두면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이 레몬즙은 이따가 실험하겠지만은 회가 나오자마자 바로 레몬즙을 뿌려둘 경우 이 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세균을 없애겠다고 회에다가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이 실제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평소에 먹는 회는 그렇게 균으로 가득한 회란 말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회를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레몬즙 뿌려서 먹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먹고 탈이 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애초에 레몬즙을 뿌려서 먹고 탈을 예방할 것 같았으면 그 회는 자체가 애초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위생적으로.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회가 상태가 약간 조금 찝찝한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뿌려서 먹는 게 아무래도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취향적으로도 좀 시큼한 맛을 좀 좋아해. 그러신 분들은 뿌려 드신다고 한들 말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거는 개치니까 존중받아야겠죠. 근데 자, 미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레몬즙을 뿌리면 이래저래 손해가 많다라고 제가 보는 것이죠. 이제 여럿이 모였을 때는 특히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이렇게 쫙 뿌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요 레몬즙 시큼한 향을 원치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막 이렇게 뿌려서 레몬 테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제 간장 종지에 살짝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앞접시에다가 옮겨서 거기서 살짝 뿌려 드시면 좋겠죠. 실제로 레몬즙 뿌려 먹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시각이 밤 10시가 넘었어요. 요거 제가 마트 문 닫기 전에 사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15%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저 떠난 지 꽤 오래됐다는 거죠. 뭐야? 11시 15분에 떴다고? 그럼 거의 지금 10시간이 넘었다는 건데, 이렇게 떠난 지 오래됐다. 충분히 숙성되고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비린내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열어보겠습니다. 각각 2개씩. 그리고 레몬즙 한번 뿌려볼게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10시간 가까이 됐는데 전혀 비린 맛이 안 나고 약간 고소한 맛도 좀 나고, 네, 평소에 먹던 광어의 맛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몬즙 한번 뿌려볼게요. 그랬을 때 한번 또 간장에다가 찍어서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네요. 왜냐면 레몬즙의 상큼한 그 맛이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끝에 엷은 그 지방의 맛도 좀 나고, 이런 느낌으로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 입에 넣었을 때 레몬즙의 상큼함이 쫙 들어오거든요. 그 맛을 이제 즐기다 보면 그거에 또 중독돼서 레몬즙을 계속 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겠네요. 간장에다 한번 또 찍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어떨까요?
오늘따라 레몬이 맛있는 거 아닐까 이거? 레몬이 단데 비슷합니다. 회에다가 직접 뿌려서 먹거나 간장에서 뿌려 먹거나 레몬즙의 상큼한 맛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뿌려 드신다고 한들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생선의 그 자체 고유한 맛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 뿌리는 게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연어같이 약간 좀 느끼한 회는 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차라리 강어에는 레몬즙을 뿌렸을 때 레몬즙의 상큼함이 처음에 싹 들어오고 바로 쉽게 내려가는데, 야 이거는 연어의 그 지방 있잖아요. 이 느끼할 수도 있는 이 고소한 이 지방의 맛이 신맛이랑 만나면서 서로 부조화예요. 부조화. 되게 이상한 맛이 나요. 지금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회가 하얗게 익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직감이 이제 막 찢어지고 파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광어 같은 경우도요, 군데군데 하얗게 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게 투명했던 회가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 같은 이 산 성분이 생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만든 백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식초나 이 레몬즙을 이게 뿌림으로써 생선회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응고가 단단한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얗게 응고는 됐지만 입에 넣으면 먹다가 남은 회 매운탕에다가 샤브샤브 하듯이 담갔다가 빼면은 일부 하얗게 익잖아요. 그렇게 단백질이 응고가 된 것이지 단단한 식감이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만져보면은 그냥 쉽게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게 보이세요? 끝에가 이렇게 일어난 거. 탱글탱글했던 회가 입에서 쉽게 갈기갈기 찢어지고요. 시큼한 레몬 맛밖에 안 나요. 이거 좀 두려운데요. 아까 거기 있어갖고. 비린내가 더 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레몬즙을 뿌렸다면 그 즉시 바로 먹을 것. 그 짧은 찰나에 살균 효과 기대하는 거 힘듭니다. 앞으로 레몬즙 뿌리냐 마냐 박터지게 싸우지 마시고 적당히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뿌려 드실 분들은 뿌려 드시고, 또 안 뿌려 드신 분들은 한번 뿌려도 드셔보고, 뿌려만 드셨던 분들은 슬슬 이제 싱싱한 회 그 자체의 맛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